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운동 습관 하기 위해서 운동은 중요한 이유 4가지. 기초 체력을 쌓아주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상승시켜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이 4가지는 정말로 삶에 중요한 거라는데, 실제로 아침에 운동을 1시간 하고 공부한 학생들과 운동 없이 바로 수업에 들어간 애들 사이에서 학업 성취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운동이 뇌를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실험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유산소 운동을 한 15분 정도 막 시키고 뛰게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고 딱 시험을 본 거랑, 그냥 바로 시험을 본 거랑 이 시험 성적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라고 하는 거라서, 공부 시작 전에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체조 같은 거를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사람의 독서 카페를 운영할 때 그 뚱뚱한 착한 형 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었지만 이제 본인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재미를 붙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운동에 성공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사진 찍기나 트레이너 바꾸기나 또 내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이 재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꾸준함이 보태게 되면 결국은 다 성공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수입도 올리게 되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미는 설탕처럼 도전에 달달함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재미는 설탕 같다는 말이 참 재밌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뇌에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준다. 그래서 재미를 꼭 거기다 넣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가지 방법을 이분이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째, 164페이지에 보면, 첫째, 운동을 생활화하자. 그래서 운동 기구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하는 거고요. 둘째, 하루 운동 목표를 숫자로 세워서 하자라고 해서 하루 팔굽혀펴기 100번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그 셋째, 숫자를 늘려나가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목표만 세운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꾸준히 해나가면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재테크.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투자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도 있고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분은 결국 이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맨 처음에는 이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계부를 쓰는데, 가계부도 일부러 포스트잇 한 장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이가 작으니까 얼마 못 쓰고 작은 한 장에 써야 돼서, 그래서 포스트잇 가계부를 이용해서 이분은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데 그냥 막연한 독서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되는 독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하여간 책을 이제 속독을 많이 읽으려면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 빨리 읽는 거의 핵심은 실제로 책 읽는 전체 시간을 줄이는 거에 있지 않고 책의 핵심 메시지를 포착하는 데 있다 라고 해서, 빠르게 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택한 거는 1독, 2독까지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붙였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무조건 넘어가면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3독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포스트잇의 내용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을 적극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도움을 청하고 하는 방법을 했었고요. 절대로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현장 감각을 다니기 위해서 이분이 어디를 강의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그 동네에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러 다니고, 또 이 재테크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여했었는데, 한 30회 정도 유료 강의를 받으면서 시간당 10만원, 총 75회라서 750만원을 들였는데, 이 돈을 들인 거는 절대로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의 369 법칙이 180페이지에 있는데, 369 법칙은 하루에 3시간씩 6곳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서 9곳의 물건을 본다를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1년을 해서 그 중에 결국 9개월 만에 첫 집도 마련하고, 지금은 이분이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11채, 전셋집도 갈 수가 없는 처지였었는데 11채의 집과 83곳의 토지를 낙찰받았다.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당신을 어떻게 실행력 갑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인생은 실행력의 연속이다. 그래서 삶이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고통이 찾아온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압축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항상 뭐 당연히 힘들면 이제 힘드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부처님의 얘기나 뭐 많은 철학자들의 얘기처럼 삶은 그 자체가 고행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자기 삶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자기는 정말 작은 흙 하나도 이렇게 버거운 지렁이에 불과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그 흙 속을 헤집고 다니는 지렁이 같았다. 자기가. 근데 이제 이 아주 작은 실행을 통해서 이걸 얻어냈지만, 아무리 작은 실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항이 느껴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떤 실행도 쉽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인간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직하면 블로그에 그 SNS 별명이 초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떤 작은 실행도 한 번도 밥 먹듯이 쉬웠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191페이지에 보면 로마의 철학가 세네카가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 불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이 금을 단련시키듯이 불행은 용감한 자를 단련시킨다. 라고 해서 하여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다시 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렇게 해서 그 공부가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니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부를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부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아무튼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뒷받침돼야만 실행이라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창조라는 것도 이종배합이라는 거라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결합하는 데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려면 반드시 책을 읽고 실행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것이 무한 반복될 때 결국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밥 먹어주나 이런 게 이제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책 읽기 작전을 해서 1년간 하루 한 권씩 읽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또 사람마다 또 이게 틀리니까 본인은 여전히 이 독서 그 전도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은 막 벌써 1년에 막 300억을 넘게 버는 이런 자산가가 돼서, 너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보면서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라고 할 때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약점을 감추고 싶어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의 자기개발 책들, 동기부여 책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자들이 자기 자랑하기 하다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는 그 책을 보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저자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속도가 2배가 늘면 공기저항은 2배가 아니고 그거의 제곱인 4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속도가 2배면 공기저항은 4배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실행과 자존심 사이에서 내가 실행을 더 하고 싶으면 자존심이라는 저항이 4배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너무 많이 깎인다고 하는 거는 내가 결국 지금 실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깎인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실행을 더 많이 했던 만큼 자존심은 더 불이 켜지게 되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존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중용에 어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그러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밝아지고, 그러면 남이 감동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면 스스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정성의 축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도 이 고기를 잡고 못 잡고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잡기 위한 과정 전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했던 패배도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패배도 위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중요한 거에서 세상에 4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패배하고 큰 일에 승리하는 사람, 작은 일에 패배하고 큰 일에 패배하는 사람, 작은 일에는 승리하고 큰 일에 패배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승리하고 큰 일에도 승리하는 사람인데,
작은 일에 패배하고 큰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작은 일에는 얼마든지 패배해도 받아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무서운 함정이 이 세 번째 사람인데요. 작은 일에는 승리하고 큰 일에는 패배하는 사람,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그 과정 자체나 실행 자체에 매몰되다 보면 그거에 갇혀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인지 그런 길을 잃지 않는 그런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릴레오가 말한 그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어떤 게 내가 실제로 추구했던 목표인지를 까먹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고 걷지 않으면 가까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할 때도 가까이 보고 막 똑바로 그으려고 그러면 삐뚤빼뚤하게 걸겠는데, 먼 곳을 바라보면 반드시 똑바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모든 스포츠 할 때도 다 마찬가지죠. 골프를 칠 때도 그렇고 승마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앞을 봐도 소용없는데 이 승마를 할 때도 위에 탄 사람이 멀리 보면 말은 똑바로 걷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톨스토이가 나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타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목표라는 것이 내가 돈을 꼭 얼마를 모으겠다라든가 그런 목표가 아니라 타인의 삶이 같이 아름답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뭐 분야를 불문하고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정말 최고에 올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지를 보면, 무엇이 되겠다, 내가 가수가 되겠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만 했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없었으면,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마음을 먹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가수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성공한 가수들이 그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돼 가는지, 그것도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장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되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꼭 먼저 생각해 놓는 그런 중장기의 목표가 있어야만 인생에서 크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꼭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도,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 이유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내가 부자가 돼서 뭔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되고,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무언가를 만들고 해서 어떤 무엇이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이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꼭 이렇게 정해 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열등감이 있었고, 현재는 절박함이 있었고, 미래에는 작은 성취를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내 인생에 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실행은 당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지식과 실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산산이 부서져 보이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실행을 반복하며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해야 될 자신의 삶이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길,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가지기를 이제 기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